미국 뉴욕의 한 병원. 한 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습니다. 의사 앞에 있는 미국인 여성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로 보고 있었죠. 의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보지만 검사 결과는 다시 봐도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미국인 여성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퀴즈를 부르면서 벌쩍 일어납니다. 의사는 그녀의 돌발 행동이 깜짝 놀라지만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기에 곧 미소를 짓고 맙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린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친절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 깊고 정 많은 한국 할머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수잔 아프리카 앵고 씨의 이야기와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와이와 한국을 오가며 사는 수잔 아프리카 앵고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방송이나 행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명은 수잔 앵고 또는 수잔 아프리카 앵고지만 저에게는 제가 스스로 만든 한국 이름이 있는데요. 그 한국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국 할머니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폴 앵고로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죠. 공부를 마친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법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인 카메룬으로 건너가 외무에 합류했고 뉴욕 주재 유엔 대사로 승진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6살이었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모두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국적을 딸 수 있었죠. 부모님 두 분 다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6살 때부터 세계 어린이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시작한 저는 유엔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12살 때부터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기부받은 돈은 아프리카의 에이즈에 걸린 고아들을 돕는 데 쓰였죠. 저는 영화를 좋아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에이즈 영화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이즈 예방에 대해 알리고 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에이즈 환자들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대외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저는 미국 MTV에서 선정한 청소년 에이즈 활동가 상위 4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20대가 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했죠. 하지만 점점 커지는 유명세와 별개로 저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우울한 기분을 폭식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폭식의 첫 시작은 와인이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위해 와인 한 병을 마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와인에 음식을 곁들여 먹기 시작했죠. 저는 앉은 자리에서 치즈버거를 4개 이상 먹어치웠고 나중에는 7개 이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청나게 몸무게가 불어났죠. 어느 날 TV에 나온 제 모습을 보는데 날씬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웬 뚱뚱한 여자가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심과 달리 행동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았고 제 몸무게는 계속 불어만 갔습니다. 제 몸매에 터치하지 않던 사람들도 원래 몸무게 50kg 이상 찌자 걱정이 됐는지 이러면 건강에 안 좋다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살이 찐 저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지쳤으며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인생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됐고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인생을 바꾼 사람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의 교회 지인 중에서는 한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를 뉴저지에 있는 한인 쇼핑몰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한인 쇼핑몰 안에는 무료 체험이 가능한 온돌 침대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뜨끈한 온돌 침대에 반해 항상 그 한인 쇼핑몰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도 그 쇼핑몰을 갔고 출출한 저는 아래층에 있는 빵집에 들어갔죠. 빵집 직원이 크림이 잔뜩 들어간 고소한 빵을 저에게 권했습니다. 빵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저는 시식한 버터크림빵을 6봉지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너무 뚱뚱해. 그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뒤를 돌아보니 성마른 몸집에 잔뜩 인상을 쓴 동양인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서 빵 봉지를 빼서 다시 빵집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저는 갑자기 참견해오는 할머니가 어이없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대체 뭘 먹어야 한다는 건가요? 한국 음식. 너 같은 애들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지. 저는 이 특이한 할머니에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뭔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할머니에게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저를 식품 코너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김치와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있는 반찬을 사게 했는데 제가 이 야채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물 종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장을 봐온 저는 집에 돌아와서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났고 저는 중국 음식을 먹으려고 사두었던 젓가락을 찾아내 김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매콤하면서도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었습니다. 항상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저는 오랜만에 더부룩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죠. 저는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하느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서 한국 할머니를 보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뒤로 일요일마다 한인마트에서 한국 할머니와 장을 봤습니다. 한식은 저의 입맛에 딱 맞았고 포만감까지 줬지만 반면에 칼로리는 더 낮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1년 만에 49kg이 빠져버렸죠. 단순히 살만 빠진 게 아니라 발효, 생야채, 찐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몸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저는 다시 인생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한 휴식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저는 예전처럼 빡빡한 스케줄이 아니라 저를 위한 휴식 타임을 만들었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며 친구들과 놀거나 집에서 휴식하곤 했죠.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연애를 할 여유도 생겼고 저는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뜨끈하게 우려낸 국물처럼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도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몹시 그리웠지만 이미 저희 곁에서 그분은 떠나곤 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저와 함께 주말마다 만나곤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름과 사는 곳, 나이를 말해주려고 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할머니는 제가 살이 빠졌지 않냐고 자랑을 하면 항상 아직 더 빼야 한다고 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반응이 재밌어 일부러 살이 빠지지 않았냐면서 질문을 반복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이제 더 이상 빼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할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 할머니가 누군지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남편의 성인 윤을 따랐어요. 일반적으로 서양 여성들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성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윤이라는 성을 따는 대신에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아프리카인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명 아프리카 윤이 됐고 미국에서 예명으로 활동할 때도 수잔 앵고라는 이름 사이에 아프리카라는 미들네임을 넣게 됐습니다. 결혼 이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쌍둥이를 낳았고 한 번에 아이 둘을 키우게 됐죠. 육아와 일에 치이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예전처럼 시간이 부족해진 저는 한식을 찾아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리안타운까지 갈 시간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가끔 저희에게 반찬을 보내주셔서 한식을 먹곤 있지만 예전처럼 매일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한식도 먹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바쁜 일상에 심신이 지쳐있던 저는 다시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찾아온 두 번째 임신. 어느 날 저는 바늘로 꼭꼭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입을 꽉 깨무는데 제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당장 응급차를 불러 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슬펐지만 나머지 한 명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제정신일 리 없었고 나빠진 건강과 더불어 정신까지 파괴되기 시작한 저는 출산 이후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살이 빠지는 병이었지만 병 때문에 몸이 붓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목을 만지니 혹이 생겼는데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약물 부작용까지 나타나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발진 등도 겪어야 했죠.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는 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몸에 끙끙거리면서 간신히 잠에 들었던 날, 저는 그날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보고 싶었던 한국 할머니가 나왔어요. 제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할머니는 무척 노여운 표정으로 저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으라고 했었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역정과 함께 꿈을 깬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도 아픈 애가 무슨 김치를 만드냐고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직접 만들고 싶다면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김장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식도 스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 의사는 김치는 염분이 많아서 안 좋은데요 라고 말하며 반대했지만 저는 꼭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사의 말과 달리
한국에서는 저처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걸린 사람에게 오히려 김치를 권장하기도 했거든요. 못 말리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의사는 그럼 김치를 먹을 거면 염분 농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신선한 채소 나물과 함께 김치와 미역국을 매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반년 뒤 다시 검사를 받은 저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어 있었죠. 건강을 되찾은 저는 할머니와의 추억과 김치의 힘에 대해 예찬하는 회고록에 대해 썼습니다. 저의 인생을 180도 바꿔준 한국 김치와 까칠하지만 정많은 한국 할머니, 언제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바꾼 까칠하지만 정많은 한국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